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세상 만들기 주인장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동안 너무 장교들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오늘은 부사관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부사관 계급별 특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부사관이 하사, 중사, 상사, 원사 이렇게 4개의 계급으로 되어 있는데 신문 보니까 계급을 하나 더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개 계급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러는데, 이 말은 10년 전부터 있었어요. 내가 군생활 할 때부터 있었다고. 그때는 원사 위에 뭐 현사, 영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요번에는 보니까 중사하고 상사 사이의 계급을 하나 더 만들겠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도 부사관들 이 계급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거나 아니면 뭔가 같은 대책은 필요해. 왜냐면은 군 생활을 30년, 최소 한 30년, 40년을 하는데 4개의 계급밖에 없으면 사실 좀 너무 지루하잖아요. 계급 한 개로 10년 하는 것도 좀 웃기고. 그리고 계급에 대한 정책, 또 보직에 대한 정책. 한 개 보직을 10년씩 하면서 10년 동안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하라는 것도 사실 웃기잖아. 똑같은 일을 10년 동안 어떻게 열심히 열정을 갖고 해. 하여튼 뭐 그런 게 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쉽지는 않을 것 같아. 왜냐하면 자, 중사하고 상사에 뭐 하나 만든다고 쳐. 그러면 진급하면 연봉을 올려줘야 되는데 새로 생긴 계급으로 올라가면 얼마를 올려줘야 되는 거야? 뭐 그런 좀 애매한 것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부소대장을 중사가 하는데, 그리고 중사 때 부소대장하고 참모부 담당관하고 이렇게 하다가 상사로 진급을 하는데, 그 새로 생긴 중사하고 상사 사이에 계급이 하나 생겼어. 그럼 그 사람들이 참모부 담당관을 한다 쳐. 그럼 중사는 계속 부소대장만 해야 되나? 그럼 언제 진급해서 언제 참모부 담당관을 해? 그래서 그런 애로한 사항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뭐 그렇고, 자, 이제 부사관 계급별 특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낮은 계급 하사입니다. 하사는 참 불쌍하고 안타깝고 서럽다. 왜냐하면 간부들 중에 제일 계급이 낮잖아요. 그리고 하사라 간부 계급이기 때문에 보병 기준으로 보면 보통 이제 10명의 병력을 지휘하는 간부 분대장을 한단 말이지. 근데 하사라서 계급은 제일 낮으니까 뭐 권한은 많이 없어. 근데 책임만 있어. 그런데다가 나이도 뭐 병장들보다 어릴 수도 있고 병장들하고 동갑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사들이 장교들 소대장한테도, 그 소대장인데 소대장한테도 텃세를 부리는데, 심지어 자기보다 나이도 많은데 근데 자기보다 어리거나 동갑인 하사가 오면 얼마나 그렇겠어. 그러니까 이제 병사들한테 텃세를 당하지. 그리고 이제 간부들 중에서 제일 계급이 낮으니까 온갖 작업, 훈련 뭐 이런 것들 제일 많이 하죠. 힘든 일을 제일 많이 하지. 굳은 일 제일 많이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또 뭐 내가 할 수 있는 뭐 권한이나 이런 건 없으니까. 예. 하여튼 제일 힘들고 어려운 계급이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1년차, 2년차 때까지만이야. 이제 하사를 보통 한 4년에서 5년 하면 중사 진급을 하는데, 1, 2년차 때는 애들이 그렇게 순수하다.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하고, 뭐, 야, 이거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하고. 그런데 3년차 때쯤 되면 이제 2사이클 돌았잖아요. 1년차 때는 진짜 어리버리하게 뭐 한 사이클 그냥 돌았어. 2년차 때는 작년에 한 걸 토대로 조금 능숙해졌어. 근데 2번 돌고 3번째 되니까, 와, 이제 웬만한 거 다 할 줄 아는 거야. 작업도 이제 대충 할 줄 알고, 훈련도 대충 할 줄 알고, 내가 어떻게 변명을 해야 내가 욕을 덜 먹는다, 이런 것도 알고, 뭐, 책임 소재도 막 따질 줄 알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건방을 떨어. 뭐, 뭐 장교들한테도 이렇게 지가 막 가르치려고 그러고, 어떤 하사들은. 하여튼 뭐 건방을 엄청 떠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대위 때, 중대장 할 때, 어떤 하사가 통신소대 하사였나? 하사가 엄청, 이거 뭐 개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열받아가지고, 야, 너 일로 와봐, 이 새끼야. 그래가지고, 야, 너 뭐 대위가 우습게 보여? 그러면서, 야, 너 하사 위에 뭐야? 중사요. 중사 위에 뭐야? 상사요. 상사 위에 뭐야? 원사요. 원사 위에 뭐야? 소위요. 소위 위에 뭐야? 중위요. 그 다음에 뭐야? 대위요. 너랑 나랑 그 차이야, 이 새끼야. 내가 그러면서 한 30분을 갈궈버렸어. 하사가, 뭐 대위가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군대가 계급 사회인데,
하사 3년, 2년 했다고 해서 대위한테 대들고 건방 떨면 좀 그건 그렇잖아. 중대장인데. 그래서 이제 한번 그랬는데, 아무튼 3년차, 4년차 중사계급 때쯤 들어가면 불평과 불만, 이 거만이 하늘을 찌르는 애들이 몇 명 있어. 무슨 말만 시켜서, 야, 괜찮냐, 괜찮냐? 잘 지내냐? 그러면은, 하사들은 힘듭니다. 불평, 불만, 뭐 작업 더럽게 많이 하고, 뭐 하고, 불평, 불만 하고, 또 뭐 좀 시킬라 치면 또, 뭐 이것도 해달라 그러고, 저것도 해달라고, 자기가 안 되면 안 된다 그러고, 막. 하여튼 막 온갖 그 외적 자세도 되게 불량해졌어, 이미. 그 선배들을 보고 따라한 건 아니지만, 선배들을 보고 따라해도, 선배들도 뭐 중사 상사면 10년 이상 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이제 이해가 가지, 그렇게 하면. 근데 하사 이제 3년 한 애들이 그러면 확 그냥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건방과 불평 불만이 하늘을 찌르다가 중사로 진급을 하잖아. 중사로 진급을 해서 이제 부소대장을 한다 이거지. 그러면 그때는 약간 또 이제 숙으로 들어. 조금 이제 착해져. 그러면서 이제 겸손함도 생기고 새로운 보직에서 새로운 계급으로 출발하는 거니까 소대장하고 잘 맞춰서 소대를 잘 이끌어 나가려고 하고, 근데 그것마저도 부소대장도 뭐 10년씩 했다 아니면 뭐 7년 했다 그러면 근데 그건 이해는 가요. 이제 중사가 딱 되면 이제 어떤 시기냐, 작업의 달인 정도가 되는 시기예요. 부사관한테 제일 중요한 게 작업하고 훈련 능력하고 이제 병력 관리 요건데, 병력 관리는 어차피 장교들도 같이 하니까 이제 하는데, 어쨌든 병사들이 더 따르는 거는 장교들보다 부사관을 좀 더 따라요. 그래서 이제 병력 관리 엄마처럼 쫙 애들 보듬어주고, 작업, 그다음에 훈련 요걸 좀 잘해줘야 되는데, 중사가 되면 이제 이 세 개 분야에서 달인이 되어가는 그 경제. 그리고 이제 중사 때면 몸으로 또 제일 많이 할 때거든. 하사들만 시키면 안 되니까 중사쯤 되면 이제 또 직접적으로 또 작업을 할 때가 많다고요. 그럼 이제 그 중사한테 가면 제일 어렵고 힘든 걸 또 많이 해. 기술적으로 요하는 걸 좀 많이 해. 초소를 하나 만든다든지, 아니 뭘 이렇게 또 새로운 걸 하나 만들어낸다든지, 작업 교부제를 또 뭐 새롭게 뭐 하나 만들어낸다든지, 뭐 이런 정말 이렇게 기술이 요하는 그런 작업들을 중사들한테 이제 업무를 주는데, 중사쯤 되면 정말 작업의 달인이 되어가죠. 중사 이제 또 갓중사들은 좀 안 돼. 근데 중사 몇 년 하고 나면 중사분들은 이제 달인이 되어가는, 경지에 오르는 그게 된 거고, 이제 중사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부서대장 오래 하고, 이제 거기서 눈에 띄어서 참모부 담당관 하고, 참모부 담당하다가 또 이제 띄어서 참모부, 이제 이참모부 갔다 왔다 하다가, 상사 진급을 하면 이제 작업의 신이 되는 경지에 오르는 거죠. 작업의 신, 인맥의 신. 한 부대에 오래 있다 치면. 이제 안 되는 거 있으면 이제 상사분들한테 말하면 돼. 다 돼. 그냥 다 돼요. 그리고 이제 상사쯤 되면 서비중이들도 상사분들한테는 예의를 갖춰줘야 되고, 대위들도 상사분들한테는 예의를 갖춰줘야 되고, 그리고 상사들도 이제 서로 예의를 갖춰줘야죠. 서로 존댓말 해주고, 서로 이제 뭐 눈살 찌푸른 일을 안 만들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이제 상사가 되면 작업의 신이 되는 거죠. 상사가 하면 안 되는 게 없어. 다 돼. 심지어 음식도 잘해, 상사들은. 요리도 못하는 요리가 없고, 작업도 못한 작업이 없고, 막 그래. 내가 그래서 대위 때 이제 중대장 할 때나 이제 참모부 장교 할 때는, 참모부 과장 할 때는 상사분들하고 정말 재밌게 지냈거든요. 그래서, 담당관님, 형님, 가끔 이제 조그만 형님, 나 오늘 뭐 하나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 또 이제 뭐 이렇게 다 하나 만들어서 먹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참모부 장교 할 때 어떤 중사한테 작업을 시켰는데 작업을 잘 안 해. 그럼 내가 걔한테 굳이 갈굴 필요가 없어. 나랑 친한 상사한테 가서 이제, 담당관님, 나 진짜 힘들어. 그러면 이제, 왜? 우리 과장님 누가 힘들게 해? 그러면 이제, 중사가 작업을 잘 안 해. 그러면, 이제 그 담당관이 딱 듣고 이제 따져. 내가 이제 작업을 잘못 시킨 거냐? 중사가 정말 작업을 못하는 거냐? 이걸 따져요. 그래서 이제, 나 좀 힘들대. 도와줘요. 좀 담당관, 좀 해줘요. 그러면 담당관이 나서지. 그러면 또 모든 게 해결돼. 후배 관리도 해결되고, 작업도 다 끝나고. 상사가 되면 그런 경지에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뭐 옆 부대에서 내가 뭐 협조할 일이 있다. 담당관님, 저 옆 부대에서 저 장교가 안 된대. 근데 그 담당관님이 좀 도와주면 좀 할 것 같은데, 담당관 좀 얘기 좀 해주면 안 돼요? 그럼 이제 담당관이 또 얘기해주고 부사관들끼리 해주면 또 이제 싹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상사쯤 되고 이제 대위쯤 되면 그 상사분들하고 정말 잘 지내야 돼요. 서로 잘 지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행정보호관님들하고도 잘 지내서, 보호관님들하고 좀 어려운 것들도 이제 조금 도와주기도 하고, 보호관님 요번에 작업해야 되는데 요번에 몇 중대에서 좀 도와주면 안 되냐, 한 번만 좀 신경 써달라. 그러면 이제 보호관님들이 이제 또 중대한테 보고하고 중대한테 또 해주면 이렇게 딱 하고.
그래서 이제 상사 때는 이제 거의 뭐 이제 신이 되는 거죠, 진짜. 예. 뭘 해도 다 잘하고. 예. 아무튼 그런 경지에 오르는 거고. 그런 경지를 넘어서야 그 원사라는 별을 다는 거야. 원사가 됐을 때는 이제 정말 이제 그 모든 거를 말로 착 다 이제 끝내놓는 거고. 이제 그때 뭐 지휘하는 거와 다름없죠. 대대 주임원사님 정도 되면 이제 뭐 대대나 연대의 어떤 부사관들의 인사권을 직접적으로 쥐진 않지만 어쨌든 뭐 주임원사님들이 뭐 이렇게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되니까 또 조언을 많이 구하죠. 인사과장 혼자서 부사관들의 인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주임원사님한테 다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거에 맞게끔 해야 돼. 그러니까 그 모든 이 서름과 또 달인과 신의 경지를 통달해야지만 원사님이 되고, 원사님 됐을 때도 또 이렇게 딱 대위가 돼도 원사님한테는 경례를 해주는 건 아니지만 예의를 항상 잘 갖춰줘야 돼. 원사님한테는. 그래야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급별 특징에 대해서 뭐 제가 말하다 보니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궁금한 건 질문 주시면 또 제가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충성.